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니온에 관련된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에 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유니온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잘 낫질 않네요. 어, 일단은 저번 주에 그 휴가를 지금 스케줄이 그 10일 일하고 4일 쉬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4일을 집에 가서 쉬었다 오고 그리고 12일 쭉 일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에요. 이런 스케줄인데 그 저번 주에 그 데이 오프 받기 전에 그 이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죠. 원청 회사 큰 회사 그 큰 사이트를 가진 이제 오일필드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유니온 쪽에서 그 하청 회사 쪽으로 보내서 고용이 된 거예요. 유니온 소속의 하청 회사에 고용이 된 상태인 거죠. 유니온 소속으로. 유니온은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저는 보일러메이커 유니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청 회사에 지금 이렇게 그 소속 그 저기 뭐냐 그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뭐 끝나면은 다시 유니온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또 다른 회사를 소개를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번 주 데이오프 직전에 그 원청 회사 쪽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를 보는 거죠. 그 이제 원청 사람들이 그 시찰한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이번 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널널한 편이라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요. 10일 일하고 뭐 4일 쉬는 것도 그렇고 10시간씩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도 뭐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고 뭐 일 양이 엄청 많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각자 뭐 자기 역할 하는 거죠. 그 저는 뭐 오더 받으면은 뭐 용접하는 거고 그 뭐 용접할 거 있으면은 용접하라고 하면은 용접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포함에는 일 받으면은 그 일을 그 일꾼들한테 시키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다 좀 한가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일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을 때운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원청 업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널널하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팅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오프를 갔죠. 데이오프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오늘 3일째 다시 일을 하고 왔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머가 돌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레이오프가 있을 것이다라고 레이오프는 일이 부족해서 내보내지는 게 레이오프고 파이어는 잘리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해서 잘리는 게 파이어이고 그리고 퀴트는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거를 퀴트라고 해요. 보통은 레이오프를 많이 해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오프를 보통 많이 다 하는 편이죠. 일이 회사에서는 좀 주고 싶은데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오프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럴 때 레이오프라고 한다. 근데 레이오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뭐 자발적인 레이오프를 좀 물어볼 것이다. 뭐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너희들 중에 뭐 나갈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게 안 되면 어 그 다음으로 제시를 한 옵션이 이제 본격적인 셧다운이 들어가면 이제 복귀를 해라.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해서 10일 동안 쉬고 다음 달 4일날 다시 복귀할래? 아니면 레이오프 그냥 받을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면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복귀하고 나서도 셧다운 하고 나서도 그 셧다운이 엄청 긴 게 아니에요. 한 지금 얘기하는 거로는 8일에서 10일 정도 더 일을 하고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면 차라리 다른 일을 잡아서 가죠. 그런 것도 그렇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정상 스케줄대로 왔고 그리고 일이 없는 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왜 저희가 손해를 봐야 돼요?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일을 하러 여기로 온 거고 그리고 시험도 다 봤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오더 내리면은 당연히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이프티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것도 없는데 왜 얘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저희는 정당한 스케줄대로 뭐 그 월급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당연히 약속대로 그 대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 그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 쪽에서는. 근데 뭐 자기네가 잘못을 해놓고 저희가 희생하기를 바라면은 안 되죠. 그 뭐 회사 사정이 엄청 어렵다 이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회사가 뭐 저희들 다 놀려도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 이제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높은 직급에 있는 그 하청 회사의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매니저 측에 이제 슈퍼 인텐던트라고 하는데 제너럴 포어맨 저희 저희 반장이 포어맨이라고 하고 그 위에가 제너럴 포어맨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위에가 슈퍼 인텐던트예요. 그 위에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요. 슈퍼 인텐던트가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제 뭐 스테이 할래, 레이오프 할래. 저희는 대체적으로 다 스테이 하겠다.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10일 쉬고 4일날 복귀할래? 다음 달 4일날 복귀할래? 아니면 레이오프 받을래? 저희 다 레이오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쪽에 지금 보일러메이커랑 파이프피터 유니온 쪽도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일을 해요. 물론 따로따로 일을 하지만 뭐 런치룸도 같이 쓰고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니온이 이제 같은 현장에서 뭐 일을 한다. 그럼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지원 나가기도 하고요. 뭐 저쪽에 용접사 없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지원 나가기도 하고 뭐 바이스 벌사로 뭐 반대쪽에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다 이쪽도 유니온이고 저희도 유니온이고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뭉쳐서 같이 나가야 된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이제 뭐 누구는 남겠다라고 하고 누구는 빠지겠다라고 하면 그럼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빠져야만 되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제 남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 한 그 뭉쳐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제 대체적으로 유니온 소속이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저희들한테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저희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 이제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끔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제 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뭐 부당한 대우를 회사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혼자 회사에 맞설 수는 없어요. 왜냐 제 힘이 너무 약해요. 그 이제 저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은 거잖아요. 제 일을 대신을 해줄 사람이 많으니까 회사에서는 뭐 부당한 대우를 저한테 한다라고 해도 제가 뭐 따지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부당한 대우인데 저는 당연히 제 권리를 요구를 하고 싶지만 제 일을 대신을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제 일을 대신을 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한다.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을 한다? 이러면은 회사에서는 뭐 제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럼 싫으면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나가겠죠. 저는 다른 일을 잡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노동자의 권익이 그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나가겠지만 제 다음 사람 그리고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그 부당한 대우가 부당한 대우인지도 모르고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끔 되는 거죠. 회사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이제 회사는 최대한 많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의 권리를 요구를 해야 되고, 저의 그, 저기 뭐냐,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 확립을 해야 되고,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유니온이 필요해요. 그 유니온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똘똘 뭉쳐서 회사의 대항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회사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하면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안 하거나 전부 다 레이오프를 하거나 전부 다 스테이를 하거나 전부 다 처음에는 스테이를 한다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근데 그게 안 통하고 이제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뭐 10일 쉬고 이제 복귀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다 레이오프 하겠다. 다른 일 잡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사람들을 다 뽑아야 돼요. 인력을. 저희를 대신할 인력을 다 뽑아야 되는데 일단 유니온이랑 트러블을 그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이 원청 회사는 너무 커가지고 유니온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완전 100% 무시하면서 일할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일단 유니온에 있는 인재들이 그 용접사들이나 그 피터들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좀 잘해요. 잘 실력도 좋고 그 세이프티에 관해서도 더 잘 룰을 따르고 더 잘 지키고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워낙 이렇게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뭐 기술 경력 마인드 태도 자체가 다 좋아요. 왜냐 유니온이
더 조건이 좋거든요. 그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유니온이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베네핏이나 임금에 관련돼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인재들이 더 오랫동안 유니온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유니온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껴요. 나를 지켜줄 힘이 있다,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온을 무시하면서 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뭐 조그만한 회사들이라고 하면 뭐 직접 컨트롤을 하면 되니까 직접 사람들을 뽑아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인력을 뽑을 때는 시급을 좀 높더라도 이게 확실한 인력, 일을 제대로 하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된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인재들이 어디에 있냐? 유니온에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 이제 오래 일을 했던 경험이 많은 인력들도 있고 새로 가입이 된 인력들도 있는데, 서로 가르쳐 주면서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랑 새로 멤버가 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서로 일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유니온이에요. 그런 유니온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유니온을 무시하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스틱 투게더, 그 저기 뭐냐,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럼 다 레이오프 받겠다. 저도 레이오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회의 다 했고, 그 예상되는 그 반발을 다 예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 행동을 할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레이오프로 갈지도 몰라요. 뭐 그럼 또 구하면 되죠. 또 구하면 돼요. 유니온에 가서 따지고 얘기하고. 이쪽 현장으로 아마 안 올 거예요. 왜냐?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현장으로 또 가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는 레이오프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염두에 두고 단체 행동권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오프가 하겠다, 레이오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를 내보내고 나면 이제 또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유니온이랑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바이저 포어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반장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이 새로 오게끔 되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가르쳐야 돼요. 그럼 그거를 1주에서 2주 정도 교육만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도 비용이 다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웰딩 테스트 봐야 돼요. 이제 그 비용. 그리고 저희가 트래블, 그 여기 오는데 트래블 비용으로 220불 받아요. 한 번 오는데 220불, 뭐 가는데 220불. 그렇게 한 사람당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받아야 될 거예요. 뭐 세이프티 티켓 없는 사람, 뭐 드러그 알코올 테스트, 약물 테스트, 뭐 이런 거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받아야 되고, 페이퍼 워크 다 해야 돼요. 싹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면은 또 오리엔테이션 받고 페이퍼 워크해요. 그 이제 그러느라고 하루 내지는 이틀이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 비용 다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이 있으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일을 잘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는 편이에요. 일이 끊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뭐 다시 뽑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휴일을 주고 이제 좀 쉬라고 한 다음에 다시 복귀를 시켜요. 보통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니네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에, 그쵸? 뭐 니네가 돈 아낄 수 있을 것 같냐? 계산기 딱 두들겨 보면은 다 나와요. 그 이제 저희가 단체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3명은 레이오프가 됐어요. 전체 인원은 한 40명에서 6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서 그런 말이 이제 워낙 단단하게 그 이제 우리 다 일 빠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쪽에는 이제 루머로만 남았다고 말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듣기에 이제 저희 팀 말고 저희 현장 말고 옆에 다른 팀이 또 있어요. 이제 그 팀들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이 한 인원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셧다운 시작하면은 인원 더 많이 쓰고 이제 나이트 시프트도 돌아가고 뭐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는 그 셧다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준비를 하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는 다 남게끔 됐어요. 다 남게끔 됐는데 3명 레이오프 됐어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쪽 팀은 그 팀이 배정을 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 일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그 이제 뭐 태도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이제 이분들이 레이오프를 강력하게 원한 건지 뭐 그런 거는 좀 자세하게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좋게 잘 해결이 됐다. 저희는 다 남게끔 됐고 이제 포어맨들 같은 경우에 작업 반장들 같은 경우에 저희 포어맨은 남게끔 됐고요. 계속 스테이 하면서 하게끔 됐고 이제 셧다운까지 원래 스케줄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른 포어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발적으로 그 데이오프를 10일 동안 가진 다음에 이제 셧다운에 복귀하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어 포맨들이라고 해도 이제 유니온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근데 포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유니온이랑 갈리는 어떤 선택에서 보통은 회사 편에 많이 서요. 회사 입장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맨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무엇보다 회사의 편에 서서 이제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실력이 있고 말이 좀 잘 통하고 뭐 경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포맨으로 쓰는 거예요. 포맨들도 어 회사의 회사의 편에 서면 아무래도 얻는 혜택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써준다라는 면이 있고 회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하이어를 하고 고용을 하는 면이 있고 계속 회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일이 끊겨도 또 쉬었다가 또 회사에 복귀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셧다운 시작되기 전에 일을 좀 더 먼저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또 남죠. 그 이제 그리고 또 다시 복귀가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한 45불, 한 43불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포어맨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불에서 55불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어맨들이 보통 더 많이 받아요.
왜냐, 그 아침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같더라고요. 저희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요. 저희 폼에는 남았는데 저희 팀에 웰더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웰딩 할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저 포함해가지고 웰더가 3명이 있거든요. 다른 팀에는 웰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어, 파이프 피터 쪽 이제 다른 그 사이트가 다른 현장 옆 현장 그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저랑 이제 2명 더 있어요. 아무래도 웰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 그만둔다고 하다 보니까 어 저희는 데리고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제가 그냥 혼자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포맨이 남게끔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웰딩 쪽이고 용접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포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그 이제 조금 이제 경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 그 크루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맨이 다 관리를 한동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뭐 지금 계속 그 저기 뭐냐 조금 한가롭게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많이 찍게끔 되는 것 같아요. 어, 유니온에 관한 노동조합에 관한 에피소드였고요. 그 이제 어, 뭉쳐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유니온을 만들고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이제 어, 뭉쳐서 행동을 해야 회사에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미국에 원래 그 유니온이 먼저 발생을 했거든요. 100년 전에. 보일러메이커의 역사가 100년이 되어 그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유니온의 파워가 이렇게 좀 많이 약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임금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당연한 권리도 이렇게 그 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잃는 거죠. 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창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이 완전히 끝나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30분 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스캔을 찍기 전까지 스캔 찍는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저희 카드를 이제 그 출입하는 곳이랑 나가는 곳에다가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잡히는 건데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일찍 끝나가지고 이제 버스 시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그 산정이 되기도 해요. 그 무슨 얘기냐? 뭐 8시간,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3시, 4시까지 일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6시부터 4시죠. 그러면 3시 반에 버스 타고 가요. 그래서 50분쯤에 도착을 해서 4시 땡 하면은 스캔 딱 찍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10시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4시쯤에 버스가 와요. 그 이제 그게 저희 컨트랙에서는 이제 컨트랙은 뭐 이제
저희 그 유니온이랑 그 원청이랑 하거든요. 원청이랑 다이렉트로. 그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인데, 그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 외에 뭐 홀리데이라든지, 뭐 홀리데이는 어떻게 한다, 뭐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한다, 뭐 페이는 어떻게 한다, 오버타임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 컨트랙으로 계약서로 이렇게 딱 작성을 하거든요. 제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유니온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예요. 그 이제 그 계약이 이제 가는 현장마다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뭐 이런 계약을 했냐, 뭐 저런 계약을 했냐, 이게 각자마다 이제 사정이 약간씩 달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어 뭐 메인터넌스 계속 이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상주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셧다운처럼 이렇게 잠깐 하고 끝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샵장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제 40시간만 주어지고 오버타임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 안 하고 뭐 버스 같은 거 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이제 어 컨트랙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런 컨트랙에 뭐 그런 버스라든지 뭐 홀리데이라든지, 뭐 저한테 있어서는 뭐 하루에 30분, 그리고 뭐 홀리데이 페이가 되냐 안 되냐가 뭐 100불 200불 뭐 이렇게 차이가, 이런 차이밖에 안 날지 몰라도 전체 인원으로 치면 이 돈이 몇천 불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 경비적인 면에서.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그게 뭐 크게 제가 신경을 안 쓸지 몰라도 전체로 보면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로 맞서서 이게 그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제 권리를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홀리데이도 빼고 뭣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정부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죠. 시장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 바가 있고,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랑 컨트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정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뭐 노동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최소 기준이고, 이제 그 외에 뭐 인간적인 권리라든지 뭐 이렇게 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트랙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을 보면 이제 최저임금법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의 뭐 중소기업이나 뭐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이제 다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임금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 뭐 기술자로서는 당연히 더더욱 그렇고, 아무래도 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뭐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이제 뭐 시장 상황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이렇게 더 넉넉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시장에서 그만큼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제 살 길을 뭐 제가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민을 선택을 했고요. 뭐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이제 많이 퍼지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들 스스로도 아,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